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1일 오전 11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는 법률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가지고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청법에도 위반됩니다. 헌법에도 위반됩니다. 더구나 이렇게 주문까지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져 있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 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리를 하라는 지시죠. 여기에 맞춰주는 수사를 하라는 지시에 다름없습니다. 얼마나 무리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구속 과정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사건과 별도의 뇌물 사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자연 사건은 누가 보든지 이것은 조선일보를 겨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그런데 어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하기를 이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그러나 조선일보가 압력을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 내용 중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국가기관이 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조사한 결과를 알려도 안 돼요. 국가기관은 흥신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흥신소가 아니에요. 누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끝내야죠.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제 조선일보를 겨냥한 이 발표에 대해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면에다가 조선일보 수사 외압 과거사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 사건과 무관한 방 사장이 왜 외압을 행사하겠나. 여기서 방 사장이라는 것은 방상훈 사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한 3개면에 걸쳐서 자세히 실었는데 뭐 이거 읽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 방상훈 사장입니다. 방상훈 방상훈 회장이죠. 회장인데 사장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방상훈 사장은 우선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사건은 복잡할 것 같지만 가장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을 아느냐, 만난 적이 있느냐?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 씨에 대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와 관련 주장은 억측은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죠.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만난 적도 없는데 뭘 합니까? 수사 외압이라고 하면은 조선일보에서는 딱 부러지게 부정을 했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죠. 하도 선동 언론이 떠들어대니까 검찰이 수사는 하는데 왜 빨리 발표를 안 하느냐. 이게 허무맹랑한 사실이라는 것을 왜 빨리 발표 안 하느냐 하는 정도의 요구는 경찰에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걸 수사 외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사건의 가장 억울한 사람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인데 이건 재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재판 기록을 잘 정리를 했네요. 이것은 조선일보의 주장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재판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2011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이종걸, 이정희 의원에 대해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걸과 이정희의 발언은 방상훈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8일 서울고법 민사 3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에 대해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문건의 내용 중 방상훈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3년 2월 8일 서울고법 민사 13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미디어오늘 박상주 논설위원에 대해 낸 명예훼손 소송. 장자연 문건을 다룬 칼럼에 적시된 내용은 허위다. 또 방상훈이 장자연으로부터 술 대접 내지 성장납을 받았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2013년 2월 8일 서울고법 민사 13부 장자연 문건을 다룬 칼럼으로 방상훈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 1심, 2심 다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방상훈이 장자연으로부터 술 접대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 발언은 허위다. 이것은 2013년 2월 8일 서울고법 민사 13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김성균 대표 등에 대해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판시 내용입니다. 이 수사도 2009년 4월 24일 경찰 중환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방상훈 사장은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8월 19일 검찰의 방상훈 사장 불기소 처분 결정문 방상훈 사장이 술자리는 물론이고 김종성, 장자연과 접촉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조현호 전 청장과 MBC PD 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관계자 진술이네요. 이건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이야기한 걸로 나옵니다.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방상훈 사장이라고 생각한다. 방 사장과 장자연 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우선 이 장자연 문건이라는 게 처음에 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서라고 하니까 거기 적힌 내용이 진실을 고백한 것일 것이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바른 말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이게 유서가 아닙니다. 유서가 아니고 이것은 소송용 문건입니다. 장 씨가 소속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함께 만든 소송용 문건입니다. 소송용 문건과 유서는 다르죠. 소송용 문건은 순수할 수가 없죠. 소송용이니까 어떤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짜야 하는 게 자, 거기에 딱 적혀 있는 문구가 2개예요. 이것만 확인되면은 이 사건은 간단한데 자꾸 의혹을 부풀리고 하니까 복잡하게 수사를 했는데 결론은 또 11년 전의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의 결론으로 돌아왔어요. 방상훈 사장은 아무 관계 없다. 조선일보 관련자에 대한 문구는 딱 2인데 이 유서가 아닙니다. 소송용 문건인데 소속사 대표 김종성 씨가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방 사장님이 잠자리를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부터 몇 개월 후 방 사장님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시켰습니다. 요 2개인데 이게 우선 팩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방 사장은 그 자리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수사를 해봐도 만났다는 기록이 안 나오고 거기에 동석했다는 사람도 방상훈 사장 왔다는 기록이 없고 더구나 이걸 추적한 결과는 여기서 조선일보 사장이란 걸 잘못 쓴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조선일보의 방계회사 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잘못 적었다. 이게 잘못 적은 겁니다. 뭐 SBS 사장으로 적힌 것도 알고 보니까 SBS
반개회사 사장이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하면은 조선일보 사장이지 조선일보의 계열사 사장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착각했다는 식으로 이미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 사장님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살롱에서 술대접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오늘 상세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방정호 씨는 장 씨가 있는 줄 모른 채 지인이 초청을 해서 갔더니 거기 장 씨가 있었고 잠시 있다가 밤 11시쯤 먼저 일어나 서울 성북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사실은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전화한 방정호 씨는 그 뒤에 TV조선 대표를 하다가 지금 물러났습니다만은 이분의 전화 내용을 휴대전화 내용을 출력해가지고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자세히 썼습니다. 이것은 뭐 이 사안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음해의 피해자가 된 거고 그 아들인 방정호 씨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선일보가 해명을 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는 조선일보 미디어 전략팀장 시절인 2008년 10월 밤 9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단란주점에 갔다. 단란주점에 갔다는 겁니다. 박모 전 의원 등 2명과 따로 저녁을 먹은 광고대행사 한모 대표가 2차 자리에 박 전 의원을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방 팀장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초대했다. 단란주점에는 남자 5명, 여자 종업원 5명, 장씨 등이 동석했다. 이 자리를 주선한 한 대표는 2009년 경찰 조사에서 방 팀장이 김 대표와 장 씨의 동석 사실을 모르고 술자리에 합석했다고 진술했답니다. 방 팀장은 한 대표를 만나기 위해 잠시 들른 것이라고 김 대표도 진술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된 조선일보를 엮으려고 했던 이런 선동 언론의 보도 그리고 여러 차례의 수사기관의 조사 그리고 민사소송, 명예훼손 사건 등 일관되게 결론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아무 관계 없다. 그 말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가장 억울한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억울한 피해자다. 억울한 그 소송용 문건에 잘못 적는 바람에 조선일보 사장이 아닌 사람을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적는 바람에 또 그것이 누출이 되어가지고 조선일보에 대한 이 좌파 세력의 이런 불평 불만이 그 사람들이 특기인 업무 만드는 데 동원되고 여기에 더구나 정권이 합세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이런 지시를 했는데 결국 법무부 과거사 조사위원회도 조사해보니까 이것은 재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외압 운운하면 안 되죠.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특히 방상훈 사장은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압력을 행사한다? 논리상 말이 않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말하는 것은 압력으로 들리더라도 그것은 항변으로 봐야죠. 항변. 가해자가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피해자가 압력을 행사합니까? 아마 조선일보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가장 비판적이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형사사건으로는 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에게 흠집을 낼 수는 있다.
그 몫은 이 정권 편에 서 있는 언론이, 그건 가짜 언론이죠.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계산으로 이런 사단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권이 힘이 빠지든지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것이 자기 편에 유리한 정권이라도 일단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되면 다시 조선일보가 칼자루를 지금 칼날을 잡았는데 칼자루를 잡게 될 것입니다. 기초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